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올해 2023년 봄을 관통하고 있는 시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여름이 온 것은 아니고 날씨가 하루 좋았다고 여름이 온 것도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루 또는 짧은 시간에 짠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짠짠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이죠. 짠짠 안에 들어갈 말 바로 뭘까요? 자, 이 말은 바로 행복입니다. 매년 3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행복의 날인데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복지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한 국제 기념일이라 더욱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국제연합, 즉 유엔은 행복은 인간 모두의 근본적인 권리이자 목적이고 각국의 정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선언했죠. 인류의 행복을 위해 목표로 삼아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계 행복 보고서의 표지 사진 뒤편으로 보이시나요? 최근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한국인의 행복 순위 낮게 조사되었다라는 안타까운 발표가 있었는데요. 파리, 뉴욕, 쿠알라룸푸르의 사무소를 둔 유엔 지속가능 발전해법 네트워크는 국제행복의 날인 3월 20일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삶의 전체적인 질을 평가해서 매긴 행복 점수에서 한국은 57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38개국 가운데 끝에서 네 번째, 꼴찌에서 4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인들이 스스로 매긴 주관적인 행복도 점수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조사 대상 137개국 중에 57위였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조사 직전 3년치 데이터를 반영해 점수와 순위가 산출되는데요. 올해 보고서에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설문조사 자료가 이용이 됐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 즉 1인당 GDP와 사회적인 지원, 기대 건강 수명, 부정부패 지수 등을 들고 점수와의 연관성을 사후적으로 분석하지만 점수 자체는 이러한 요인들과 무관하게 오로지 설문조사 응답 데이터만 이용해서 계산을 했다고 하죠. 2021년 보고서에서는 5.845점으로 149개국 가운데 62위, 2022년 보고서에서는 5.935점으로 146개국 가운데 59위였습니다. 그다지 높은 등수가 매년 아니었던 거죠. 자, 올해 보고서를 기준으로 OECD 정회원국 38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행복도 점수가 낮은 곳은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3곳뿐이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는 7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건강한 기대수명입니다.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냐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점수가 0.603점, 137개국 가운데 무려 4위를 차지했다고 하죠. 소득 수준인 1인당 GDP도 24위, 굉장히 높은 등수를 차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107위를 차지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90위를 차지했던 집단 내 너그러움, 즉 기부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제도 마련과 국민의 의식개혁이 합쳐지면 내년에는 우리 좀 더 좋은 순위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시아권에서는 6.587점인 싱가포르가 25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6.129점으로 47위에 마크되었습니다. 태국, 몽골, 중국, 인도 등은 한국보다도 등수가 낮았는데요. 전체 행복도 1위 국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핀란드였습니다. 놀랍게도 핀란드는 6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10위권 안에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또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보고서에 수록된 137개국 중에 행복도 점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모두 예상 가능하신가요? 지금 현재 전쟁의 화마 속에 허덕이고 있는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1.89점을 받았는데요. 인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세 지역의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은 오랜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무너졌고 아직까지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죠. 작년부터 전쟁 중인 러시아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한데 5.661점을 받아서 70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5.071점을 받아서 92위에 마크되었다는 것도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설문조사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침략국인 러시아의 국민들의 행복도는 이 기간에 오히려 올라갔고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행복도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안타깝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한 부분이죠. 우리에게 참 가깝고도 중요한 문제인 행복.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행복의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처음 올라와서 배우는 통합사회 교과서 첫 번째 단원의 주제도 바로 행복인데요. 교과서는 어떤 주체에게 있어서 그 욕구가 충족된 상태, 특정한 즐거움이나 쾌락보다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편안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내용으로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멋대로 옷을 입고 몸을 단장하고 이러한 자유까지도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기 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 그 자체를 행복 추구권이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 공간에서 살 권리도 행복 추구권 안에 포함된답니다. 행복 추구권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및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헌법 개정 당시에 규정이 되었고 헌법 10조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소중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이야기, 행복과 관련된 다양한 명언도 전해지는데요.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바로 화면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괴테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미 한 일을 마음으로부터 즐기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명언을 남겼고요. 이 사진 속에 나오는 인물,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지 그것뿐이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곧 행복해진다. 그것도 한순간에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하나 마련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를 남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은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은 못 보곤 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남긴 사람 바로 화면 속에 등장하는 이 인물인데요. 헬렌 켈러죠. 들을 수도 볼 수도 말할 수도 없었던 삼중고의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 인권 운동가로 활동한 대단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픔과 경험을 토대로 남긴 말이 진실로 와닿는데요. 헬렌 켈러에게는 어떤 문이 닫히고 어떤 문이 열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닫힌 문은 쉽게 예상할 수 있죠. 바로 삼중고의 장애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헬렌 켈러에게는 어떤 문이 열렸을까요? 이 열린 문을 찾아내고 집중해서 본인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게 만든 헬렌 켈러.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어느 쪽 문이 열려 있는지 찾아보고 행복에 대해서도 역시 열심히 찾아서 조사해 봐야겠죠.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헌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행복을 낚아채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라고 말이죠. 나에게 주어진 행복을 손에 꼭 쥘 수 있는 것. 작지만 소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조금 더 사소한 기쁨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 그리고 주변의 사건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봅니다. 4월의 시사 이슈였던 행복에 대한 이야기, 조금은 흥미로우셨나요? 사실 4월에는 시사 이슈를 2번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3월 달에 전해드려야 됐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저희의 준비가 좀 늦어져서 전해드리지 못했거든요. 앞으로도 새로운 시사 이슈를 재미있고 알차게 정리해서 제공해드릴 예정인데요. 매달 초에는 그 달에 있었던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말에는 올해
달에 있었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3년 3월에 있었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생각보다 몹시 낮다는 부분이었죠. 자, 이 부분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4월 달에 또 다른 새로운 시사 이슈로 한 번 더 뵙게 될 겁니다. 많은 호응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굉장히 쑥스럽네요. 기분 좋은 다양한 콘텐츠로 항상 더 즐겁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